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600명대 후반에서 많으면 7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는데 백신을 모두 맞고 나서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4건 확인됐습니다.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하루 평균 100만 명 이상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버려지는 백신 물량을 줄이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를 활용해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가동에 들어갑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첫 번째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검사는 어젯밤 10시쯤 조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1시쯤 귀가했습니다. 오늘은 나탄때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고 오후 들어서는 제주 등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은 1년 중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대기월식이 3년 만에 겹치는데 구름 사이로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기면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엔 가족 모임도 많았던 만큼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47%를 기록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196명 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600명 후반대에서 700명대로 예상됩니다. 하루 확진 500에서 600명대를 유지했던 최근 일주일간 추이를 볼 때 700명대 확진은 지난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 어제까지는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지만 개별 접촉 감염이 지속되면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권을 뺀 전국에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을 넘겼고 소규모 만남으로 인한 감염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개별 접촉을 통한 감염자 비율은 47%로 4월 넷째 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백신을 2차례 모두 맞고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사례도 4명이나 확인됐습니다. 2명은 접종 후 면역력이 생기는 2주가 지나기 전에, 나머지 2명은 2주가 지난 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백신에서나 낮은 확률로 존재한다는 점을 그 이유는 사람마다 면역 반응의 정도 등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돌파 감염자의 경우 증상은 경미하지만 감염력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내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당일 예약해 바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포털 사이트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간편하게 예약하고 접종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의 용량은 5ml입니다. 백신 한 병당 10명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데 개봉을 하고 6시간 안에 이를 다 쓰지 못하면 남는 백신을 버려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접종기관에서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쓰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잔여 백신을 조회하고 예약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잔여 백신을 검색하면 접종 기관마다 남아있는 백신의 양이 보이는데 원하는 장소를 선택한 뒤 예약을 하고 예약한 병원의 운영시간 안에 방문하면 곧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부터 예약할 수 있고 2주간 시범 운영을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예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미 사전 예약을 했거나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도 예약할 수 없습니다. 65세에서 74세 사이 고령층에 대한 1차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12,000곳이 넘는다며 하루 최대 1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월 말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논의됩니다. 상반기 예방접종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만큼 고령층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경로당, 복지관 출입 제한 완화 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경우 오전 11시에 열리는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성인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치며 코로나19 대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대면 수업이 속속 재개되면서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 성인 비율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U.S. will hit 50% of adult Americans that are fully vaccinated. This is a major milestone in our country's vaccination efforts. 바이든 행정부는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 70%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상 복귀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학교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Yeah,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what I'm able to do. I'm really excited that mandates and guidelines are having to start to go away as 여름 휴가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31일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항공 여행객은 팬데믹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As Americans continue to get vaccinated and the pandemic restrictions ease, it's clear that more people are returning to personal domestic travel. 미 연방정부는 백신을 맞았더라도 공항이나 항공기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도 코로나19 디지털 증명서를 7월부터 사용하도록 추진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진단검사로 음성을 받으면 영내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이른바 백신 여권으로 불리는 디지털 코로나19 증명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IT 기반 시설을 갖추고 7월부터는 디지털 증명서를 이용해 EU 국가 내 자유로운 이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증명서는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가 형성된 EU 국민에게 발급되는데 증명서가 있으면 여행지에서 자가격리나 추가 검사가 면제됩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군 장병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다음 주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년 3개월 만에 여야 대표 간담회를 열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장병 55만 명에 제공키로 한 코로나19 백신 계획이 나오면 구체적인 접종 방안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 장병 55만 명 분의 백신은 다음 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또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전문가 그룹을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백신 제조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합해 코로나 백신 생산에 나설 계획인데 권 장관은 백신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와 백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등 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초당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회동은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일본이 1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한 것에 비하면 성과가 빈약하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구체적인 동선이나 접촉 대상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대화 채널인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과 워싱턴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남긴 만큼 한미 정보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허위 면담 보고서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현직 검사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가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윤 씨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정식 번호를 부여한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현직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검사는 보고서 조작이나 유출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검사 비위 수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현직 검사를 처벌해달라며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겁니다. 공수처는 유출된 공소장에 피의자가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해선 현재 대검찰청도 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열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 편향 여부를 두고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라임 옵티머스 피해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져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치 편향적 친정부 인사라며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법무차관에 발탁돼 22개월간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내리보좌한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이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주요 피의자를 변호한 사실도 드러나 관련 추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측근 변호도 맡았습니다. 앞선 9월에는 라임펀드의 높은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우리은행 사건을 2건 수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핵심 피의자를 변호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이 사건들을 지휘하게 되는 만큼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정략적 공세에 말려들지 않고 김 후보자 자질 검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봐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커 민주당도 물러설 수 없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만취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 청사로 걸어옵니다. 피해자하고 유족들에게 할 말 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당시 상황 기억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30대 여성 A씨는 그제 새벽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벤츠를 몰고 지하철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0여 분 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성하고 계신 건가요? 네,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차량이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지만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아는 사람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고 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과속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인영입니다.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에 직접적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온라인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적발된 광고만 274건에 달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이트들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영양제 광고입니다.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되고 관절 건강과 면역 체계에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관절염 등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다른 광고 문구도 눈에 띕니다. 녹차 분말이나 칼슘 같은 성분 자체의 효능을 체지방 감소나 면역력 증대와 같이 해당 식품의 효능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설명까지. 건강기능 식품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모두 일반 식품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된 것만 274건. 건강기능 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221건으로 약 80%,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과대 광고가 약 14%를 차지했습니다.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보사항을 확인해 주시면은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금값이 다시 오름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널뛰게 하고 있는 탓도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데 오지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금의 소매 가격이 3.75g 나가는 돌반지 기준으로 3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2달 새 3만 원 넘게 오른 건데 소비자들은 당장 선물하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올 초에는 돌반지 한돈 그래도 20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부담이 돼가지고 선물이나 다른 선물을 하는 게 나은 건가 망설여지더라고요. 서울의 한 금거래소는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직접 구매하러 오는 고객들도 늘었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건 너무 조금이라서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모아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가정의 달 선물 수요까지 겹치며 골드바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의 2배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폭락 때문에 어떤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 쪽에 몰리는 이유도 있다라고 봅니다. 부스러기 금이라도 모으려는 전자제품 수거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CPU라고 있는데 거기에만 금이 조금 들어있고 병원에 눈물만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금은 진짜 빼먹기 힘들어요.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당분간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휴대전화나 TV 가격의 상당 부분은 디스플레이가 차지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좌우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고가의 장비 없이도 마이크로 LED 공정을 크게 줄이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 가전업체에서 공개한 마이크로 LED 텔레비전입니다.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를 광원으로 사용해 색상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화면은 LED를 일일이 옮겨 심는 전사와 접합 공정을 거쳐야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수십억 원대 수입 장비를 쓰고 있어 TV 가격이 2억 원을 호가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LED 접합 신소재를 사용하면 공정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됩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 LED를 디스플레이에 옮기고 접합하는 공정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신소재 특수 필름을 개발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즉 에티리 기술을 사용을 하면 단 한 대의 장비로 전사접합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장비 투자비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마이크로 LED 시장은 2027년 71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기술을 이전해 2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리빙 전시회인 2021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늘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 4개 홀에 다양한 테마관이 마련됐는데 A홀에선 리빙 트렌드를 보여주는 가구 인테리어가, B홀에선 인테리어 스타일을 제안하는 홈 텍스타일, 데코레이션 용품 전시가 진행됩니다. MBN과 디자인하우스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36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사전 예매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집콕족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눈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동물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작정하고 원숭이 우리에 들어간 건데 SNS에서 좋아요 좀 더 받으려고 그랬다네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이 물속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옆엔 원숭이 아닌가요? 여성이 돌아다닌 곳은 미국 텍사스주의 원숭이 보호구역이었는데요. 무단 침입한 데다 원숭이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과자까지 준 겁니다. 코로나19도 옮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사육사들이 원숭이들의 영역을 존중하며 수년간 신뢰관계를 쌓아왔는데 그 정성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 여성이 또 있습니다. 20년간의 독재를 끊고 총리에 당선됐는데 첫날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의 총리 취임식. 다들 열심히 부채를 붙이는 걸 보면 꽤 더운 모양인데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전임자가 퇴임을 거부하며 국회를 봉쇄하는 바람에 의사당박 임시 천막에서 취임식을 연 겁니다. 사모아의 첫 여성 총리가 된 마타아파 총리는 민주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불장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시작부터 쉽진 않았지만 국민을 살피는 행보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죠.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우선 오늘 낮 동안 수도권과 영서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2개의 비구름의 영향을 다시 받을 텐데요. 오후에 남쪽 골이 올라오면서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과 경남,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에 비를 한 차례 뿌린 뒤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북쪽에서 또 다른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최대 80mm가량으로 많겠고요.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15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은 10에서 30mm,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1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요.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서에서는 오늘 낮 동안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제주는 오후에, 전남과 경남은 밤에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12.7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햇볕이 간간히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24도, 강릉 27도, 대구는 26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에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1년 중 가장 큰 슈퍼문 상태로 개기월식이 나타나는 건데요.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내륙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